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사실 장중만 하더라도 유가가 크게 급등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오르기도 했고 또 어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장중의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0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고요. 테슬라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머스크에 대한 비전 제시가 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오늘 종목별로 이슈가 꽤 많은데요. 장마감 후 발표한 인텔의 실적이 참 좋았습니다. 7% 이 시간에 시간 외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는 양자 컴퓨터도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의 양자 컴퓨터의 변동성을 또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상 결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 여전히 리스크온 심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CPI가 CPI가 이제 또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CPI 데이터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내릴 때마다 바이더 딥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표정이 엇갈리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 둘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인텔의 주가가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사실 어제 마감 후에 테슬라 주가 급락하는 거 보고 오늘 시장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하시죠. 3대 지수 모두 막판까지 탄력도를 조금씩 키워나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0.9% 가까운 상승, 22,940포인트대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다우 지수 0.3% 상승한 한편 S&P 500 지수 역시도 0.6% 가까운 상승입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특히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는 움직임, 그리고 전날의 하락분을 전부 되돌리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지금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M7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실적 성적표를 공개했죠. 향후 증시 랠리의 지속 여부는 이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실적을 공개해주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증시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어제 테슬라의 이익이 특히나 매우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즉 테슬라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여타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포진되어 있는 만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발표가 되니까 시장의 모멘텀이 한 차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상승폭을 확 키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전장 내내 탄력을 키웠는데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한국에서 중국의 시 주석과 만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장중 고점을 경신했는데 전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통제 소식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이 미중 관계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켜주는 뉴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시장은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9시 30분입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3.1%의 물가 상승을 점치고 있고요. 이는 8월에 기록했던 2.9%보다 조금 더 확대된 수준의 물가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준은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99%대의 확률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상품 선물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다라는 뉴스 속에서 WTI 국제 유가와 브렌트 유가 모두 5%대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 기업 두 곳에 제재를 가했는데 골자는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석유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우크라이나 종전에 러시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앞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대로 제재를 가한 것이 되겠고요. 이 같은 유가의 급등은 사실 미국 경제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금 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시총 1조 달러 이상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1%대의 플러스권을 가리키고 있고요. 마이크론과 인텔의 주가 역시 4%와 3%대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많이 내렸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죠. 오라클과 팔란티어 역시도 2%대의 반등세를 가져갔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2%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순이익이 37% 급감했다라는 포인트에 투자자들이 가장 실망을 했었는데요. 이런 약세를 곧바로 바이 더 딥, 매수의 찬스로 삼는 움직임이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4%포인트 이상의 장중 변동을 나타내며 종가 기준으로는 2.3%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만큼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가치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GM, 역시나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했었고 관세 타격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오늘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감 쪽으로 이 시장의 포커스가 옮겨지자 장중 한때에는 IPO 이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내에서는 대표적인 통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그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신사 T-모바일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와이어리스, 즉 무선 통신 분야의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3%대 밀렸고요. 와이어리스 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 전반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섹터 내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럿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 이 허니웰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나 항공 및 자동화 부문의 매출이 잘 나와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포인트,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1.5%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S&P 500 지수를 주도했던 업종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일단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던 인텔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AI 수요에 힘입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성적표를 함께 보시죠. 137억 달러의 매출액에 23센트의 EPS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주당 순이익이 시장에서 예상됐던 수준이 1센트였는데 이를 훨씬 큰 폭으로 능가하는 23센트를 기록한 것이고요. 이 전년 동기에는 46센트의 주당 손실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점도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텔의 리프탄 CEO는 AI 컴퓨팅 수요가 가속화하면서 인텔의 제품 그리고 제조 부문의 전반에 매력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요. 사실 4분기 가이던스 맨 아래 두 줄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을 기록했고 또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에 있어서 여전히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아쉬운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자체가 워낙 잘 나와주다 보니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7% 가까운 플러스권을 기록하면서 40달러대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슈마컴은 항상 예비 실적을 정식적인 실적에 앞서서 먼저 공개를 하는데요. 매출의 전망치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1분기 5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기존의 가이던스가 최고 70억 달러 밴드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디자인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일부 매출이 2분기로 인식되게끔 이연됐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의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사측의 설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8.7% 밀려나면서 50달러 선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죠.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급락이었는데 간밤에는 급등을 부추겼던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양자 기업들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였고요. 양자 컴퓨팅 또한 국가가 핵심 산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주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잠재적인 지분 취득 대상으로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그리고 아톰 컴퓨팅까지 5종목이 기사에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현재 논의 중인 최소의 지원금 규모는 약 1,0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상무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장중에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급등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죠. 아이온큐와 퀀텀 컴퓨팅 7%대, 디웨이브가 특히 14% 가까운 반등 흐름을 오늘장 가져갔습니다. 이슈 특징주 먼저 우버부터 확인해 봅니다. 엔비디아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 우버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거론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양사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사후 학습 모델 생성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건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코스모스 AV입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AI 모델에 우버의 주행 데이터를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교차로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공항에서 사람을 픽업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세계의 실제 상황을 우버의 데이터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엔비디아가 활용함으로써 자율주행 개발 속도를 얼만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테스트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버의 주가 오늘 게시글에 힘입어서 2.6% 급등한 94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이 밈 주식과 관련해서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CNBC의 헤드라인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비욘드 미트의 주가 급등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밈 주식 투자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열풍을 타는 동안에는 짜릿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욘드 미트의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월요일에 그리고 화요일에 상승률이 각각 128%, 146%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장중에 세 자릿수 급등률을 나타냈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장의 경우에는 한때 20%대 폭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수준에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한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가 열광해서 극단적인 공포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번 한 주 사이에 직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이 밈 주식 투자에 내재된 변동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바이럴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리비안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력 600명 이상을 감원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 되겠고요. 지금 전체 인력이 1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4% 정도를 레이오프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하는 전기차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특히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리비안의 주가는 그럼에도 1.3%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명품 기업이죠. 구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캐링입니다. 구찌 이 캐링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특히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인 구찌의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가 한동안 인기가 좀 시들해졌다가 이제 다시금 그것이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회복 조짐, 거기에다가 비핵심 사업 부문인 로레알 화장품 부문을 매각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캐링의 주가는 간밤 8.7% 급등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모두 체크업해봤고요. 그러면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네, 시장에 꺼지지 않는 리스크온 심리, CPI를 기점으로 조금 투심이 바뀌게 될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PI 금요일을 앞두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22V 리서치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본인 전망에 따른 포지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리스크온 심리를 답변을 한 투자자들의 비율은 45%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CPI 발표를 기점으로 다른 사람이 투자할 것 같은 포지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앞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리스크온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시장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반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레벨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안에서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리스크온 심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JP모건에서는 항상 이렇게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어떤 정도의 가능성으로 CPI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0.25% 미만의 코어 CPI가 발표가 될 경우에는 MOM 기준입니다. S&P 500이 1에서 1.5%까지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5%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가능성이 유력한 쪽은 0.25에서 0.4가량의 그 사이의 레벨에 있는 코어 CPI를 받아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0.25에서 0.3%가량의 코어 CPI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25%의 확률로 S&P 500이 0.75에서 1.25
0.5%까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0.3에서 0.35%의 경우에는 35%의 확률로 보합에서 0.5%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만 0.35에서 0.4를 초과하는 레벨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S&P 500에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연준이 다음 주 FOMC에서 양적 긴축 종료를 바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레포 금리가 급등하는 것처럼 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연준이 FOMC에서 양적 긴축을 즉시 종료를 하고 내년 1분기 기준으로는 단기 국채를 매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파산 이슈들 아주 크게 번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연준은 분명히 이를 어느 정도 무게감을 두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JP모건의 CPI 데이 시나리오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유동성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신용 경색 리스크를 가장 부각시켰던 것은 제이미 다이먼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실적 발표 당시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였다면 바퀴벌레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트라이컬러라던가 퍼스트 브랜즈 파산 소식이 들려온 것도 신용 부채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가 또 한 번 파산 보호 신청을 냈다라는 소식인데요. 프리마랜드라는 기업이 파산 신청을 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런 신용경색 리스크를 중국이 값비싼 돈을 들여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 어떤 내용인지 다음 장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퀴벌레 퇴치제 굉장히 값비싸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중국이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시장을 개선하고 있고 미국 신용시장을 개선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흥국들의 중국의 위안화 대출을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유동성 공급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AI 자본 지출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중국의 M1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제 M1 증가율은요, 연초 0%에서 7%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의 최고 레벨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이렇게 좀 값비싼 해결책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 최근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만요. 중국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소식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한 중국의 움직임 역시도 미국의 달러 패권을 좀 저지하기 위함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실제로 달러 패권이 조금씩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달러 채권을 2021년 이후에 처음으로 팔았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적극적으로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이 배경과 함께 맞물려서 이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그 부분도 면밀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시도 10월 말까지는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미국 행정부 굉장히 열심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팅 기업의 지분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계산들이 포석이 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등 주요 양자 컴퓨팅 업체들과
최소 $1,000만 이상 규모의 지분 투자 및 정부 주주 참여를 두고 협상 중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 지분 일부 혹은 특별 의결권 획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은 인텔, MP 머티리얼즈 등 미국 내 지정학적 기술 핵심 기업에 정부가 직접 주주로 개입하는 최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정부 투자 배경엔 양자 컴퓨터, 후방 암호 보안 AI 경쟁력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국의 기술 우위 선점 목적이 있습니다. 보도 직후 관련 기업 주가는 7에서 12%대 즉각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체크를 하고 오셨습니다. 올해 굉장히 화려했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주가였죠.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장의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밸류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꺾였던 것도 이에 기인했었는데요. D-Wave 퀀텀의 주가 레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퀀텀 컴퓨팅 순으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주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레벨의 시가총액 펌핑을 이뤄낸 기업들이 바로 이들 4개 기업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주요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양자 컴퓨팅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기업들입니다.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퀀텀 컴퓨팅, 아톰 컴퓨팅 같은 기업들이 주요 양자 컴퓨팅 관련 업체들로서 지분 인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최소 $1,000만 이상의 지분 투자 또는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보조금이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에 기업 지분 일부 또는 특별 의결권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MP 머티리얼즈라던가 인텔의 사례를 좀 참고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의 전반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려는 것은 지정학적인 중요성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패권 경쟁 사이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 역시도 화두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최근에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의 성과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도 양자 컴퓨팅 기업들 정말 많이 좋아하고 많이 매수를 하십니다. 이온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이온큐고요. 클라우드형 양자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과 연구 계약 기준으로는 북미 1위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모두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뭔가 주가의 상승에 걸맞는 실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현금이 꽤나 풍부한 편이어서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초전도 큐비트 기반의 하드웨어 쪽 영위를 하고 있고요. 2025년 매출은 $870만, 미국 공군이라던가 정부 대상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면 이렇게 정부 계약이 나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치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좀 시각화로 된 자료가 좀 부족해서 9월 기준의 자료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은 아이온큐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음으로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함께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D-Wave 퀀텀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아이온큐보다는 9월 기준으로는 일단 주가의 레벨이 낮다라고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주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